반갑습니다. 승주진입니다. 오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9일부터 16일까지 북유럽 3개 국가를 국빈 방문으로 방문했었던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일단 얘기를 좀 드리게 되면은 이번에 국빈 방문도 마찬가지로 굴욕 외교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몇 가지 제가 굴욕 외교라고 느꼈었던 점, 그리고 또 나아가서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점이 몇 가지가 좀 있었는데 오늘 그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로 이번에 이제 세 개의 북유럽 국가를 국빈 방문을 했는데, 이번에 방문했었을 때 목적 자체를 청와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다른 기여를 해온 북유럽 세 개 국가, 이까지는 우리가 통상지레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뒷부분인데,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정책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이제 방문 목적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9일부터 16일까지 장장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는 세 개 국가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에요. 저는 좀 일단 의문이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과연 북한의 이 비핵화에 있어가지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외교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세 개 국가냐라고 한다면 저는 좀 의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북한의 지금 비핵화에 대해 가지고 가장 많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가장 많이 방문을 하고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나라는 누구겠습니까? 일본과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 정도겠죠, 그렇죠? 이 나라들만 상대한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바쁠 텐데, 북유럽의 세 개 국가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 나라가 과연 북한의 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직접적인 관심이 있을 저는 좀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지금 순방 일정들을 쭉 보자라고 한다면은 저는 좀 더욱이 좀 의심스러운데, 뭐가 의심스럽냐? 지난달에 이제 3월 10일부터 3월 16일까지는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세 개 나라를 방문했었고요. 4월 16일부터 4월 23일 같은 경우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었고, 4월 10일부터 12일 같은 경우는 미국을 방문했었는데,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 있는 국빈 방문을 쭉 일정을 우리가 보자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나라를 방문한 거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브루나이라든지 무슨 투르크메니스탄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잘 모르죠. 그렇죠? 이 나라들조차도 어디 있는지도 저도 잘 모르는데, 과연 이 나라들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가지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까? 저는 좀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유럽 세 개 국가를 방문했던 목적 자체는, 글쎄요, 혹시라도 북유럽 이 세 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 이미지 때문에 방문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은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의아심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밝혔던 것처럼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인 평화 정책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차라리 일본을 방문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둘째,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했던 장관이 4명이 있는데 그 4명 가운데 3명이 다 여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진선미 여성가정부 장관,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데, 글쎄 우리가 양보해가지고 강경화랑 그다음 박영선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외교부고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니까 그 정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의아스러운 것은 진선미입니다. 아니,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왜 가요 도대체? 이 해외 지금 국빈 방문이 있어가지고 진선미는 왜 따라가는 겁니까? 저는 좀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제 기억이 맞다라고 한다면 여성가족부가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에 따라간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번 가가지고 도대체 뭘 했냐? 진선미 여성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가서 페미니즘이라도 배우고 왔는지 뭘 했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한 거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10일날 핀란드와 최초로 성평등 분야 양해각서, 즉 MOU 얘기하는 겁니다. 성평등 분야에서 MOU를 협약을 했대요. 최초로 MOU를 협약했다라고 해서 대단한 일인 것처럼 지금 언론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성평등 분야에서 MOU를 최초로 협약을 했다? 왜 최초일까요? 그거부터 질문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성평등과 관련되어 있는 양해각서, 즉 MOU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아니면 정부에서는 이것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협약을 안 맺고 있을까요? 아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이것이 최초일까요?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MOU를 협약한 거에 대한 얘기도 쭉 들어보니까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언론에다가 청와대가 북유럽 국가의 성평등 가족 담당 부처들과의 정책 교류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면서 북유럽 국가들과의 성평등 정책 및 관련 법원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공조를 위한 추가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굳이 MOU 안 맺는다라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밝힌 청와대 이런 목적들 같은 경우는 MOU가 없어더라도 이미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북유럽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 정책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정책을 우리가 배우는 데 있어가지고 MOU를 협약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뭐 해외에서 지금 잘 나가는 정책들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가져와서 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MOU를 맺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부 지금 진선미가 가가지고 MOU를 체결했다라는 것은 뭐라도 그냥 한 가지 좀 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보여주기식으로 지금 체결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일본에 괜찮은 정책이 있으면 그냥 우리가 가져와서 하면 되는 것이 굳이 뭐 MOU 맺어가지고 가져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보여주기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다음. 또 특이했던 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게임업계 리더들이랑 동행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NC소프트 김택진이라든지 넷마블의 이제 방준혁이라든지 넥슨의 이정현, 뭐 컴투스, e스포츠 회장 그냥 뭐 다 그냥 게임과 관련된 사람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이번에 이제 동행을 좀 했었는데 좀 의아하죠, 그렇죠? 왜냐면은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봤었을 때 게임 사업 같은 경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뭐 또 WHO에서 같은 경우는 게임 산업 관련된 뭐 질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뭐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를 보면은 올해 1분기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 해외 직접 투자액이 사상 최대 금액이거든요. 해외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금액 자체가 다 돈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고 그 빠져나간 수치 자체가 최고치를 찍은 게 올해 1분기입니다. 다 지금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했었을 때는 북유럽 국가에 가가지고 북유럽식의 무슨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런 경제 정책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배워오고 있을 때가 아니라 게임 사업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직접 투자가 제일 많은 나라들 미국이 됐건 일본이 됐건 중국이 됐건 우리나라의 직접 투자가 많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 방문해가지고 야 우리나라 좀 기업 투자 좀 활성화를 좀 해달라.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 많이 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중국만 하더라도 미국이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하웨이에 돼가지고 이제 제재를 하니까 미국 기업들 막 불러가지고 막 회유하고 먹을 것도 막 사주고 뭐 짬뽕도 사주고 짜장면도 사주고 막 나를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팬다다 보여주고. 좋은 얘기는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도 애를 쓰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들 막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회유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게임 산업도 중요하다라고 해도 뭐 지금 게임 산업의 리더들을 불러 모은 이유 자체도 지금 밝힌 거를 보니까 스웨덴이 이제 뭐 게임에 그렇게 관심이 좀 많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스웨덴에 이제 게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스웨덴과 얘기를 막 트기 위해 가지고 게임 리더들을 막 한두 명도 아니고 막 5-6명씩 이렇게 데려가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굉장히 지금 경제적인 어떤 흐름 자체를 못 읽고 있는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요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노르웨이 이제 그 대표랑 이제 우리가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근데 그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했습니다. 김정은 친서에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깜짝 발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가 질문했겠죠, 그렇죠? 그랬더니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는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막 밝힐 테니까 나중에 알아봐라 이겁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뭐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전개시키는 그 과정을 보면은 드라마 PD 같아요, 그렇죠? 뭔가 이제 건수랑가 이렇게 살짝 이제 제시를 했다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뭐 이런 식이니까 드라마 PD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PD가 됐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교 내용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친서를 썼고 그 친서를 이제 우리나라한테 전달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백악관으로 이제 전달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그렇게 되는 것인데 질문이 생겼는 게 이거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그 친서의 내용을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쓴 그 친서의 내용을 도중에 뜯어본 것인가? 그럼 엄청난 왜곡 결례가 되는 것이고 도중에 뜯어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무슨 뭐 관심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뭐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편지 내용에 아는 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나라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편지의 내용이 흥미롭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당연히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청와대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항변을 했냐면 아니야 그거는 백악관이 우리한테 알려줬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청와대의 답변은 미국이 알려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청와대 관계자 얘기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 얘기에 따르게 되면은 정의호 실장이 이미 편지를 전달하기 이전부터 편지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고 미국이 이 편지의 내용을 받아보면 굉장히 좋아할 것이다 라고 정의호 실장이 이렇게 밝혔다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언론에 다 지금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외교 결례를 지금 저지른 것이죠. 그렇죠? 청와대가
편지의 내용을 도중에 뜯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본 다음에 야 이거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받아보면은 뭐 즐거운 내용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뽐내듯이 얘기를 하고 막 거들먹거리듯이 가가지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외교 결례인 것이고, 나아가서 같은 경우는 법적인 문제도 치러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외교 기밀의 내용을 막 밝혔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 곤욕을 지금 막 치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밝히고 자시고 아니고 자기가 그냥 막 편지를 뜯어가지고 그 내용을 확인했다라고 한다면은 트럼프가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허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이 내용을 미리 밝혀도 좋다 이거를 지금 허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허락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되겠죠. 당연히 외교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정의호 실장이 얘기했었던 이 편지를 받아보면 좋은 내용이 뭐냐? 당연히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 언론사들 같은 경우 이거 비핵화에 대한 얘기인 거구나 막 그렇게 이제 흥분을 하도록 했었죠. 그렇죠? 그렇게 막 드라마 작가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놨는데, 오늘 촬영 날짜 기점으로 오늘 1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밝히기를, 야 비핵화 내용 없어 편지에, 그냥 생일 축하 내용이었어 이거였죠. 아무래도 정의용 실장이 얘기했었던 트럼프가 받아보면 좋은 그 내용은 해피 벌스데이였는가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적인 결례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이 도중에 있는지도 정확하게 또 모르는 것 같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노르웨이 가가지고 편지의 내용을 트럼프가 밝히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막 지레 나서가지고 뭐 우리 이렇게 친해 뭐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외교적인 어떤 기밀 사항에 대해 가지고 기밀, 뭐 법적인 기밀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통상적으로 도중에 편지를 열어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외교를 그거를 이제 밝힌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식의 결례를 저지른다라는 것이 외교 초짜도 이런 초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북유럽이 이제 거의 뭐 9일부터 16일까지 긴 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얻은 것 같은 경우는 진선미 장관이 가가지고 굳이 안 해도 되는 MOU를 체결한 것 말고는 어떤 성과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피 벌스데이를 알게 됐다 뭐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좀 자꾸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시대의 흐름을 좀 읽으시고 우리나라 경제에 뭐가 필요한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해외 순방을 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